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 많고 잘 봐야 돼. 자, 책 여러분 교과서로 82페이지, 82페이지 볼게요. 다 들어왔나? 몇 명만 조금. 현우, 현민이. 예. 네, 네, 다 있지? 자, 수업 한번 할 테니까 볼게. 자, 트레버스라는 거는 뭐라고 했었냐면 여러분 쉽게 생각할 때 다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접해 있는 점들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만들어진 도형을 의미한다. 자, 지금 선생님이 수업 듣고 좀 공부하면서 참고했으면 좋겠는 게 이게 지금 온라인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내가 말만 한다고 해서 이제 어디를 읽어야 되고 이런 걸 모르잖아. 그래서 밑줄을 쳐주는 거지. 이게 막 다 중요하니까 밑줄 치라고 해서 쳐주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대신에 중요하다고 별표 치라고 하고 꼭 여기는 밑줄 치라고 한 부분 있지. 그거는 체크를 해두되 공부할 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다 읽어봐야 돼요. 참고를 하고. 자, 트레버스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다변형의 도형, 다각형을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 그럼 결국에 트레버스 측량은 뭘 하는 거냐면 인접한 측선, 서로 붙어있는 측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이나 이 길이를 측정을 해서 상대적으로 여기 위치가 어딘지 x, y 뭐 이런 식으로 좌표로 구하는 건데 중요한 건 수평 위치가 중요해요. 자, 그리고 트레버스 측량은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다각형, 다각측량이라고도 한다. 자, 트레버스 측량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했죠. 개방, 폐합, 결합 있는데 자, 개방부터 보면 말 그대로 개방 트레버스는 다 열려 있어. 그래서 여기가 시작점이면 끝나는 점, 시작점과 끝나는 점의 위치를 처음부터 아예 다 몰라요. 그냥 둘 다 임의점이야. 모르는 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임의점에서 출발해서 임의점에서 종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점 둘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 게 불가능해. 알 수 없어서. 점검을 하지 못하면 정밀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기 때문에 보통 어디서 많이 사용되냐면 이런 건 잘 알아둬야겠지. 노선 측량 중에서도 답사같이 그냥 대충 해야 되는 거. 이런 데 많이 이용을 한다. 자, 폐합 트레버스는 말 그대로 닫혀요. 대신에 여기 중요한 건 기지점은 알고 있는 점이죠. 알고 있는 점에서 시작해서 차례대로 측정을 해서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거. 이렇게 돌아와도 되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와도 되고. 자, 대신 여기에도 아까 우리 앞에 했던 것처럼 기하학적 조건이 나오죠. 분명히 오차가 발생을 하는데 오차를 보정을 해주고 파악을 하려면 기하학적 조건을 먼저 맞춰야 돼. 기하학적 조건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안에 내각의 합이 몇인지 뭐 이런 거 뒤에서 할 테니까 체크만 해주세요. 기하학적 조건에 의해 오차를 보정해야 된다. 그래서 각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거리나 방향에 대해서 오차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각에 대한 조건만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보통 어디에 사용되냐면 소규모의 단독 측량. 자, 그 다음 마지막 결합 트레버스는 여러분 모양을 보면은 뭐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냐면 개방 트레버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이점은 개방 트레버스는 시작점이랑 끝나는 점 둘 다 어때요? 모르는 점이죠. 임의점이죠. 근데 결합 트레버스라는 거는 둘 다 알고 있는 기지점이기 때문에 점검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만큼 가장 정밀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어떻게 검산을 하냐면 보통 여기 지점을 뭐 1,5라고 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6,8이라고 쳐. 예를 들어. 이렇게 측정을 해 가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가 6,7이 나오면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좀 이제 중요한 건 이거 순서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는데 기능사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뤄. 왜냐하면 좀 헷갈려, 다른 측량 순서보다. 측량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공부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했죠. 현장에서 작업하는 웨업이랑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하는 내업,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웨업만 먼저 보면 모든 측량이 다 그렇겠지만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계획을 세우고 현장에 가서 계획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지 답사를 해서 점을 선정하고 거기에 말뚝을 설치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 이제 측정을 시작하는 게 방위각이랑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 값들이 측정을 한 걸 야장에다 다 이제 기입을 해서 어디로 갖고 와 이제? 실내로 갖고 와. 그런 다음에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는 점검을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측정한 값들이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 주고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있으면 허용 범위랑 비교를 해서 오차를 조정을 해 줘야 돼. 나눠 줘야 돼. 이게 조정이에요. 오차 조정. 뒤에서도 또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조정한 다음에 방위각을 다시 계산해 줘야 돼요. 조정한 후에 다시 계산을 하고 방위각을 알면 방위도 알 수 있고 위거, 경거도 알 수 있죠. 위코 경사 했었죠. 그리고 폐압 오차, 폐압 비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폐압비를 계산을 하면 여기서 또 한번 폐압비가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또 폐압 오차도 조정을 해 줘야 돼. 한 번 더 조정을 해 준 다음에 모든 조정이 다 끝나면 좌표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고 좌표를 알고 나면 우리 면적 계산할 때 했지만 좌표법 있죠, 이거. 막 이렇게 해서 대각선끼리 곱하고 하는 좌표법 있죠. 여기서 좌표를 계산해서 알아내면 면적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순서는 조금 꼼꼼하게 봐두고 여기는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다 했었죠. 선점이랑 표지 설치하는 것도 다 했으니까 안 하고 선점 표지까지 하면 방위각을 측정하는데 당연히 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측정하는 게 방위각이라는 거. 자, 그리고 수평각들을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교각법이 있고 평각법, 방위각법이 있어요. 자, 교각법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측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을 교각이라고 부르고 이 각을 측정해서 하는 방법은 당연히 교각법이겠죠. 그러니까 내각 이렇게 두 측선이 만나는 각들을 측정하면 교각법이고 뒤에서 배우겠지만 연장선하고 다음 선이 만나는 각은 평각법이야. 그래서 방법이 다 다르고 자, 특징 정의를 알면 특징도 알아야 돼. 교각은 위치에 따라서 달라져요. 안에 있으면 내각이라고 하고 밖에 있으면 당연히 외각. 그래서 진행 방향에 따라서 우측 교각, 좌측 교각으로 나누는데 진행 방향은 이거를 물어보진 않겠지만 혹시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내가 만약에 진행을 이렇게 해. 그럼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측 교각이고 진행 방향에 대해서 좌측에 있으면 좌측 교각이에요. 그 얘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회 교각, 그 진행 방향에 대해서 왼쪽으로 돌아가니까 좌회 교각이다.
저 교각법의 방향을 구하는 거는 진행 방향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여기서 우회 교각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각도는 시계 방향으로 재는 게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좌회 교각은 그럼 반대로 반시계 방향. 그래서 교각법 있고, 교각법의 특징에다가 하나만 좀 적어둘게요. 우리 책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교각법은 이 각들이 독립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음 각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다음 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위각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방위각 계산하는 문제는 많이 풀어봤으니까. 만약에 여기 방위각 잘못 계산하면 다음 방위각도 어때요? 잘못 계산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방위각은 다음 각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근데 교각법은 각각이 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다음 각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차이는 알아두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편각법은 측선의 연장선과 이루는 각이에요. 여기 이렇게 재면 교각이고, 이 선의 연장선과 다음 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은 편각이죠. 근데 연장선과 다음 선의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우편각. 그리고 이쪽을 볼게. 이제 여기 연장선과 다음 선이 있는데 연장선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이면 좌편각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편각법은 하나의 측선과 바로 앞에 연장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도를 편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나왔죠. 편각의 오른쪽에 만들어지면 시계 방향 플러스, 이거 아까 설명한 거. 그리고 왼쪽에 만들어지면 반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좌편각이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 측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BC의 편각을 구하고 싶어. 지금 이걸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기계를 B에다가 세운 다음에 먼저 처음에 A를 보고 여길 0도로 맞춰요. 그 다음에 이번에 편각을 잴 때는 연장선을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A를 보고 여길 0도로 맞췄으면 이번에 똑같이 우리 앞에서 배운 거 반전 있죠, 반전. 망원경을 이번에는 이쪽으로 반전시켜. 몇 도? 180도 돌려서 이렇게 여기를 보게. 자,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A를 보고 0도를 맞춘 다음에 망원경을 180도 돌려서 이렇게 본 다음에 C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선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180도 돌린다라는 거 교각법이랑 방위각법이랑 차이니까 알아두고, 자, 마지막 방위각법은 얘는 이제 계속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진북 방향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측정한 게 방위각이고, 반전법과 부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직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헷갈려서 이 부분은 따로 다음에 해줄 테니까 내비두고, 자, 그림 3-7 보면은 출발점에다 기계 A를 세워서 방위각 측정했죠. A, B의 방위각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B에다가 기계를 세워서 A를 먼저 본 다음에 또 다시 수평축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얘도 연장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0도 돌려서 고정을 해주고 해지를 해준 다음에 C를 바라보면
이 각도를 측정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방위각을 구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방위각은 계산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방위각 계산하는 거는 따로 설명은 안 할게. 자, 그렇게 해서 각을 측정을 하면 거리를 측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각과 거리를 측정하고 나면 수평 위치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자, 여기에 밑줄 칠게요. 각하고 거리 측량 정밀도가 동일하게 측정되면 될수록 좋겠죠. 동일하게 측정되면 될수록 좋은데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둘의 정밀도가 다를 수도 있어. 일단은 동일하게 측정하는 게 좋고, 자, 각과 거리까지 측정을 하면 이제 점검을 해요. 오차가 발생을 했는지 아닌지. 그래서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오차 점검할 때 어떻게 한다? 기하학적인 조건으로 점검을 한다고 했어. 자, 점검하는 방법에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지금 트래버스가 3개잖아. 개방, 폐합, 결합까지 있는데 아까 개방 트래버스는 점검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둘 다 모르는 점이기 때문에. 그럼 점검은 폐합이랑 결합만 점검하는 방법이 나올 거야. 그럼 먼저 폐합 트래버스 점검하는 거를 볼게. 폐합 트래버스는 말 그대로 닫힌 다각형이 형성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검을 하는 게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내각, 외각, 편각. 자, 뭐 이거는 기호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 거고, 자, 이것도 한번 해주는데 내각을 만약에 측정했을 때 점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안에 있는 내각의 합이 이론적으로는 180도 곱하기 n-2가 돼야 된다고 했죠. 이게 여기 보니까 기하학적, 이론적으로 계산된, 내각의 합이 180도 곱하기 n-2 나와야 돼. 원래는. 근데 우리가 각각 측정해서 다 더한 게 있죠. 그게 시그마 A예요. 측량한 내각을 다 더한 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오각형 같은 경우에는 내각의 합이 이론적으로 몇이냐면 180도 곱하기 지금 n이 몇 개예요? 변의 수가 5개니까 원래는 이론적인 합이 540도가 나와야 돼. 근데 우리가 실제로 5개를 다 측정을 해서 더했더니 541도가 나왔어. 그러면 내각 오차는 1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그리고 외각 오차를 볼게요. 외각은 바깥에. 얘네는 이론적으로 다 더하면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똑같이 아까 풀었던 거랑 똑같아요. 실제 측량한 외곽의 합이랑 차이를 구하면 점검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편각이라는 거는 연장선과 이루는 각들이라고 했지. 편각은 도형에 상관없이 무조건 360도예요. 뭐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360도가 이론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했는데 362도가 나왔다. 그럼 2도의 오차가 발생했다. 이렇게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폐합 트래버스 오차 점검이 있었고 여기는 문제 풀어보면 어렵지 않을 텐데 이제 여기에 별표 치고 나번에다가 이제는 결합 트래버스 오차 점검을 해볼게요. 결합 트래버스의 특징은 시작점이나 끝나는
점의 좌표를 알고 있다 했지. 여기 알고 여기 알고. 그리고 뭐도 하냐면 시작점과 끝나는 점의 방위각, 시작점의 방위각, 종료점의 방위각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 트래버스 가고차 점검은 실제 측정한 각에다가 계산해서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해줬지. 예를 들어 여기 처음 시작점이 50도라는 거 알고 있고 여기가 방위각이 예를 들어 90도라고 알고 있었어. 근데 측정한 걸 계산해서 더해 나갔는데 계산해 보니까 여기 방위각이 89도가 나왔어. 그럼 오차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여긴 그 말이야. 실제 측정한 각에 의해서 종료점의 방위각을 구하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위각의 차이를 통해서 오차를 점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알고 있는 방위각은 90도인데 계산해 보니까 89도가 나오면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점검을 한다는 거고. 3-9와 같이 좌측 교각으로 측정할 때, 자, 여기 볼게. 이 그림을 같이 이해를 하고 보면 이렇게 하나? 세 가지 경우야. 결합 트래버스 오차 점검에는 세 가지가 있어. 이렇게 1번, 그리고 이렇게 2번. 두 번째 경우, 마지막 세 번째 경우. 자, 차이를 하나씩 살펴볼 테니까, 자, 여기가 진북이죠.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방위각, A의 방위각을 쟀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진북에서 B를 봐서 B의 방위각을 재서 일단 알고 있어. 얘네 둘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지점이 바깥으로 나가 있지. 얘네는 지금 둘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 있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얘네 둘은 하나는 바깥으로 나가 있고 하나는 어떻게 돼 있어? 진북선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밑에도 똑같이 하나는 지금 바깥으로 나갔는데 하나는 어떻게 돼 있어? 안쪽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경우는 둘 다 안으로 들어왔어. 그렇게 해서 공식이 이렇게 있어. 1번,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원래는 얘네 공식이 나온 걸 다 유도를 해줄 순 있는데 지금 뭐 온라인으로 하면서 그때 한번 해보니까 어렵고 유도하는 거는 선생님 다음에 학교 오면 해줄 테니까 일단은 식은 외워야 돼. 근데 식을 외울 때 비슷해 보이죠? 차이는 뭐만 차이냐면 여기 이것만 차이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나는 공부하고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걸로 안 외우고 그냥 좀 바꿔서 편하게 방위각끼리 빼주고 전체 각을 다 더한 다음에 그냥 180을 이렇게 맨 뒤로 빼주거든. 헷갈려서. 근데 교과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이게 유도하는 식이 있어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써준 거야. 자, 이거 하나만 볼게요. 여기 앞부분에 이게 뭐냐면 각을 측정해서 직접 방위각을 계산한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했더니 89도가 나온 거. 근데 얘는 우리가 실제 미리 알고 있는 방위각 90도. 그럼 얘네 둘이 당연히 빼야 오차가 나오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밑줄을 잘 보면 여기는 다 지금 앞에 부분은 뭐야? 계산한 방위각이고 뒤에 WB는 원래 미리 알고 있던 방위각. 그래서 얘네 둘이 빼주면 오차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문제를 직접 풀면서 해보려고 해. 이거 기출은 한 번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작년에
가장 최근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풀어볼게. 자, 지금 그냥 문제를 바로 풀지 말고 이걸 보면 얘는 선생님이 말한 1번, 2번, 3번 경우 중에 어느 거에 속해? 지금 이렇게 돼 있지. 내 얼굴 안 볼 수도 있겠지만 한쪽으로 쏠려 있죠. 이렇게 지금. 아, 양쪽으로 벌어져 있구나. 이렇게. 얘는 양쪽으로 벌어져 있는 경우죠. 1번처럼. 그리고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둘 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3번. 그리고 그 문제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나갔고 한쪽은 들어가 있는 2번 같은 경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 각각의 차이가 공식에서 차이가 나는데 뭐만 차이가 있다냐면 이것만 차이가 있다 했지.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3 양쪽으로 둘 다 벌어져 있다. 이렇게. 양쪽으로 둘 다 나가 있으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외우는 거는 그냥 선생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갔으니까 많잖아.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나갔고 하나는 들어왔어. 그럼 한 명이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2 해줘서 n-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경우는 한 명 더 들어왔지.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어떻게 해줘야 돼? 또 해서 n-3이 된다. 다른 건 다 똑같고 이것만 다르니까 잘 구분을 해서 보세요. 그래서 식을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외워야 되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기능사 문제를. 자, 얘 먼저 가장 쉬운 거 이거부터 해볼게. 20번. 지금 보니까 얘는 둘 다 바깥으로 나갔죠. 그러면 n 플러스 1이에요. 자, 식을 써보면 방위각 길이 빼고 관측한 각을 다 더한 다음에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얘는 계산 문제가 아니니까 다음 거를 풀어볼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 다 안으로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빼서 n-3이 됐고, 자, 볼게 문제를. AL의 방위각, AL 방위각 WA가 이거. 그리고 BM의 방위각, 여기가 이거. 그리고 여기 모든 각을 다 더해 나갔더니 656도 얼마 이렇게 됐대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첫 번째 방위각에서 마지막 방위각 빼고 관측한 각을 다 더한 다음에 이렇게 해준다. 그럼 식을 세우면 첫 번째 방위각이 41도 25분 36초 빼기 얘 337도 45분 23초 그리고 각을 다 더한 거 에다가 이제 이것만 하면 되죠. 180도에다가 자 n은 뭘 의미하냐면 측점 개수인데 A부터 세면 돼요. A,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5 빼기 3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여러분이 직접 공부해보지 않으면 못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20년도에 한 번 나왔다고 했잖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각도가 주어진 문제다 보니까 각을 막 다 더해서 계산을 하면은 계산기를 안 쓰고는 사실 복잡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거는 좀 문제를 굳이 왜 이걸 냈는지는 잘 모르겠고, 만약에 그렇다고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놓고, 당연히 작년에 나왔으니까 21년에는 안 나오겠죠. 우리 시험 볼 때는. 생각해봐. 이거랑 똑같은 걸 낼 일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알아두시고 공부를 하고, 얘는 내가 모의고사에는 낼까 하다가 아직은 지금 고민 중이야. 이거 낼지 말지. 아직 한두 문제는 다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공부를 하고 한 10분만 더 하고 측량은 마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차를 점검했죠. 그럼 이제 오차가 발생하면 오차를 조정하고 나눠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 별표 칠게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이론으로도 많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계산 문제로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론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고. 자, 오차를 점검을 해. 이렇게 오차가 몇인지 계산을 했어. 그럼 점검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허용하는 범위 안에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설명해 줬을까요? 허용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얘네가 루트 n으로 모양이 되어 있는 거는 어제 설명했던 거 그거예요. 우연 오차는 계산할 때 루트 씌워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나온 거고, 만약에 허용 범위가 뭐 50초에서 120초인데 내가 각을 관측해서 이제 오차를 보니까 오차가 180초 나왔어. 그럼 지금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벗어났지. 그러면 이렇게 오차가 허용 범위보다 커지면 다시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범위 안에 들어갔어. 예를 들어 100초가 나왔다. 오차가.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조건에 따라서 오차를 나눠 줘야겠죠. 자, 이거 오늘 조금 설명하려면 여기 앞에 볼게. 아까 오각형의 내각의 합은 이론적으로는 540도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각을 직접 측정해서 보니까 543도가 나왔어. 그럼 오차가 몇이에요? 지금 오차는? 3도가 오차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오차가 여기서 발생을 했는지 여기서 발생을 했는지 어디서 발생했는지는 몰라. 그러면은 여기는 정확히 했는데 1번은 정확히 했는데 3번에서 제대로 측량을 못해서 오차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누구한테 많이 조정을 해줘야 돼? 얘를 많이 조정해줘야 되죠. 당연히. 생각을 해봐. 얘는 제대로 했는데 얘네는 얘 때문에 3도가 오차가 났어. 그럼 당연히 오차 조정할 때 얘한테 많이 분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경중률을 이제 여기에 경중률이 들어가요. 자, 만약에 경중률이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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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다 같아. 그러니까 신뢰도가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정밀도, 정확한 정도가 같으면 똑같이 나눠준다. 그래서 이거 했었죠. 3도를 5개로 나누면은 3도 5개 나누면 180에 36분가 이렇게 경중률이 다 같으면은 똑같이 36분씩 똑같이 배분을 해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똑같이 배분을 해주는데 만약에 경중률이 다르다. 자, 볼게. 얘는 경중률이 1이야. 얘는 경중률이 5야. 얘는 경중률 2, 얘는 6, 얘는 3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경중률이 어디가 제일 높아요, 지금? 이게 제일 높죠. 경중률이라는 거는 신뢰값이라고 했잖아. 얘는 믿을만하다라고 했잖아. 그럼 경중률이 높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신뢰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는 건 오차가 작게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경중률이 높을수록 믿을만하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오차가 적게 발생했구나. 그럼 지금 이 5개 중에서 오차가 제일 많이 발생한 건 어디야? 오차가 제일 많이 발생한 거. 이 경중률만 보고. 오차가 어디서 제일 많이 발생했어? 1번이겠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경중률이 어때? 낮다는 거는 신뢰할 수 없고 그만큼 오차가 크다는 거. 그러면 배분을 해줄 때도 여기서 오차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얘한테 많이 주고 얘한테는 조금만 주는 거예요. 배분을 해줄 때. 그래서 경중률이 다를 경우에는 경중률에 반비례해서 배분을 해줘야 돼요. 반비례해서. 경중률이 높은 애한테는 조금만 오차를 주고 경중률이 낮은 애한테는 쟤는 못 믿으니까 많이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말은 마지막에 이 말은 여기 너무 짧게만 나와 있는데 변의 길이가 길수록 조정할 때는 조금만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확인을 해 두세요. 변의 길이랑 경중률에는 반비례해서 배분을 해 준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 문제는 나온 적이 있거든. 계산 문제. 근데 아직까지 뭐 이거를 말로 물어본 적은 없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거랑 관련된 계산 문제까지만 풀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처음 보는 건 아닐 거야. 이거 6번. 이게 각 조정 문제야. 이거 우리 그냥 생각 없이 풀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각을 몇 개를 쟀어요? 4개 쟀지, 4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해. 동일하다는 거는 경중률이 같다라는 거야. 다. 뭐 예를 들면 얘네 경중률 비율이 1대1 대 1대1이야. 그래서 오차가 발생하면 다 같은 크기로 나눠줘야겠죠. 이런 얘기고 아직까지는 경중률이 다른 경우는 나온 적이 없었어. 각 오차를 조정할 때는. 그리고 우리 기능사 문제에서까지는 경중률이 다른 경우는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은 없는데 여러분이 이걸 완벽하게 하고 나면은 좀 모의고사 보고 할 때는 다른 경우까지도 문제를 풀어볼 거니까 얘를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기하학적 조건에 따라서 계속했지만 이거 3개를 다 더하면 사실상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원래는. 그래서 얘를 더해보니까
34, 35, 23 이랑 다 더해보면 92도가 나왔어. 92도. 근데 말이 안 되지. 얘네 3개 다 더해서 92도 나왔는데 이거 하나 잰 게 92도 24초 나왔대. 그러면 차이가 몇이에요? 92도 차이가 24초만큼 오차가 발생을 했고 걔를 분배해서 조정을 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 흔히 많이 하는 실수가 자 전체 오차가 24초 나온 거예요. 전체 오차가 24초 발생했어. 그러면 각이 지금 몇 개야? 총 하나, 둘, 셋, 네 개지. 그러면 한 개의 각에 얼마를 조정해 줘야 되냐 하면은 전체 발생한 오차에다가 4를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6초. 즉 조정해 줘야 되는 크기는 6초를 조정을 해줘야 돼.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까지는 다들 잘 하더라고.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럼 얘를 조정해 줄 때 더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모르죠. 자, 여기에는 어떻게 해주냐면 6초를 빼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작은 각은 더해줘야 결국에 다시 했을 때 얘네가 같아져. 해볼게. 여기에다 더했어요. A에다가 더하면 이렇게 B에다 더하면 C에다 더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는 만약에 뺐어.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했어. 그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지. 얘네 3개 더한 거 이거 더한 거랑 얘네랑 같아지면 돼요.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얘네 다 더하면 92도 18초 그 얘도 조정했더니 맞아졌죠. 이렇게 돼야 조정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조정 문제는 꼭 하세요. 꼭. 기능사 문제 마지막 직접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 할 테니까 제발 꼭 풀어보자. 어. 자, 4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거만 알려줄게요. 조건이 뭐가 맞아야 돼? 1번이랑 2번이랑 둘이 더해서 3번이랑 같아야 되죠. 이게 조건인데 이게 같지 않으면 당연히 오차가 발생했을 거예요. 얘 한번 풀어볼게. 아까 기출보다 더 쉬운 거니까.
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기하학적인 조건에 따라서 1번 각이랑 2번 각을 더하면 3번이랑 같아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1번은 30도, 2번은 45도. 둘이 더하면 몇 도예요? 둘이 더하면 75도고 얘가 원래는 3번이랑 같아야 되는데 지금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차가 얼만큼 났어? 76도 빼기 1도만큼 오차가 발생을 한 거야. 그럼 이제 전체 오차가 1도니까 각각 오차를 나눠줘야 되잖아. 근데 지금 측정한 각이 3개니까 1도를 3으로 나눠줘야겠죠. 근데 혹시 뭐 그런 아직 여기서 막힌 사람들도 있겠지만 1도 선생님 3으로 나누면 0.33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1도는 몇 분이에요? 분으로 바꾸면 1도는 60분이지. 그래서 60분 나누기 3 하면 20분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큰 거에는 빼준다. 그래서 x3의 조정량은 76에서 20분을 빼주면 75도 40분. x2는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45도 20분, x1은 30도 20분 해서 조정한 최악값을 구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동일하다는 거는 경중률이 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중률 생각 안 하고 조정한 거예요. 근데 경중률이 다르면 그것도 고려를 해서 더 계산을 해줘야 돼. 그래서 각 오차 조정 문제까지 오늘 했는데 내가 오늘 해준 것 중에서 모의고사 문제는 이 부분만 해서도 한 5개 정도 냈고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번 모의고사를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측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계속 일부러 얘기해 주지만 이번 주에 문제 풀어주고 했던 거에서 대부분 냈어. 그렇다는 거는 너희한테는 기말고사 공부하듯이 복습만 해도 당장 이번 주 모의고사는 잘 볼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이거마저도 안 하면은 선생님은 조금 진짜 많이 실망스러울 것 같고 이번 주 모의고사 하는 거 봐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공부한 흔적이 안 난다 하면 선생님 측량은 좀 당분간은 수업 안 할 생각이에요. 굳이. 방학 동안에는. 왜냐하면 난 지금도 솔직한 말로는 오늘 이제 김성수 선생님이 토목 일반 수업을 쉬신다고 하셔서 2시간을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고 하셨어. 1, 2교시 이렇게. 근데 뭐 내가 한 교시만 하고 끝내도 상관없는데 이게 처음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라 복습하면서 더해주는 거다 보니까 지금 해도 뭐 수업 1시간 반 이 정도밖에 안 했어. 근데 1시간 반 하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답할 수 있었고 모르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 풀면서 대답하는 사람 한두 명? 그것도 계속 대답하는 사람만 대답을 하고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 아예 안 들어온 사람도 있고 뭐 화면 안 켜는 건 대반사고 내가 볼 땐 이 중에서 지금 화면 안 켠 사람 10명 가까이 중에 자고 수업 안 듣는 사람 절반 이상일 것 같아. 그렇다는 거는 나는 굳이 모의고사 시험 이번 주 성적을 보고 방학 때 온라인으로 굳이 해봤자 필요가 없겠다. 수업 듣지도 않는데 라는 판단이 들면은 수업을 안 할 생각이에요. 그 다음 주부터는. 뭐 내가 몸이 편해서 안 듣고 막
퍼질러 자고 공부 안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나는 몸이 편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준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물론 공부하는 게 나 스스로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다른 사람 좋으라고 선생님 좋으라고 부모님 좋으라고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김성주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공무원반 꾸려지기 전에도 누누이 얘기했던 건 공무원은 준비를 할 때는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모의고사 성적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모의고사 성적을 봐서 안 나온다 점수가 안 나오는 거는 정말 내가 했는데도 몰라서 안 나오는 건지 안 해서 안 나오는 건진 본인만 알겠지. 근데 선생님 판단에는 지금까지의 태도와 수업 학습 태도 특히 뭐 자습은 나는 신경 안 써요. 자습은 신경 안 쓰는데 수업 듣는 태도만 봤을 때는 이번 주에도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봤을 땐 그냥 여러분이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공부도 안 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럼 굳이 나도 시간 들여서 하고 싶지는 않아 방학 때. 왜냐면 선생님 사실은 이번 주에는 원래 연수를 갔어야 됐는데 일부러 안 갔어요. 연수를 취소를 하고. 그렇다는 건 내가 뭐 너네한테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는 너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고 지금 되게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내 걸 포기해 가면서까지 했는데도 얘네는 아직 할 마음이 없구나. 그럼 그냥 학기부터 시작을 하지. 그냥 학기부터 시작해. 그러면은 이제 교육청 목표로 하는 친구들한테는 나머지 친구들이 되게 많이 미안해해야 될 거야. 지금 진도를 빨리 안 빼놓으면 언제 빼려고 학기 시작하면은 자격증 따야 되는 사람도 있고 해야 될 것도 많잖아. 그래서 대놓고 얘기를 하면은 모의고사에서 이번 주에 공부하고 문제 풀었던 거 위주로 많이 냈으니까 그걸로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고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딱 얘기를 해주면 내가 지난 모의고사에서 70점대 맞았다 하면 80점대까지는 맞아야겠죠. 70점대였는데 그대로 67점대 나오면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내가 뭐 40, 50점대였으면은 70점대까지는 끌어올려야 되고. 그래서 측량은 토목 일반하고는 별개로 여러분이 측량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왔다 판단이 들면은 이 수업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안 할게요. 수업도 안 하고 그만큼 뭐 다른 친구들한테 손해를 내가 볼 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내 몸이 편하고 내가 공부하기 싫은데 뭐 다른 사람은 뭐 대수야? 근데 난 너네한테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라는 얘기는 하고 싶진 않고 공부해서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제발 공부 좀 해. 그리고 재수생들이 계속해서 물어보고 전화를 해서 솔직히 좀 짜증나. 뭐 재학생이 얼마나 잘하냐. 막 물어보고 모의고사 보면은 걔네가 더 잘하는 거 아니냐 이래. 근데 나는 솔직한 말로는 그냥 재학생들 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직 잘 못한다. 아직 다 배운 것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 그럼 걔네는 이제 맘 편하게 준비하겠지.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근데 여러분 하나 얘기해주면 재수생이라고 너네보다 모의고사 잘 나올 보장은 없어. 왜냐하면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시험 끝나고 방학 동안 내내 한 3월에 시작하면 되겠지. 배우는 거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1, 2월을 거의 통째로 날린 애들이 더 많아요. 일을 하는 애들도 있고 그냥 공부 잠깐 내려놓고 알바하는 애도 있고 뭐 거기 중에 진짜 절실한 애는 방학 중에도 계속 했겠지. 그거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이 12명이고 우리가 18명이야. 6명밖에 차이 안 나는데 재수생이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공부 잘하고 더 점수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이번에 모의고사 봐봤자 당연히 재수생보다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혹시 안 하는 거면 그건 핑계고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그냥 자기 것만 열심히 하세요. 본인 것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 조회할 때 보고 오늘 토목 일반 수업 없으니까 각자 쉬고 자습하다가 물리 수업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 혹시 얘기를 해주면 김성주 선생님이나 선생님은 물리 수업을 여러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하나도 몰라. 어떻게 수업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 수업에 대한 게 뭐라 해야 되지? 관여할 권한은 없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물리 이렇게 해주세요. 이럴 권한은 없지만 너희가 물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수업을 듣는데 뭔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직접 물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도 되고 만약에 그게 힘들면 선생님이나 김성주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직접 해 드릴 수가 있어. 근데 좀 간혹 보니까 지금 물리 수업 듣는 것 중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얘기 안 하고 계속 넘어간다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더 손해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수강료를 내고 듣는 거예요. 그 수업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권한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리 수업 듣는데 아 이건 좀 힘든데 이러면은 얘기를 하세요. 직접 얘기를 하거나 그게 어려우면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전달을 해줄 테니까 그런 거 너무 주저하지 말고 좀 선생님들이 원하는 건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 공부가 어려우면 어렵다, 쉬우면 쉽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각자 잘 준비하고 내일은 따로 수업을 안 하고 그냥 이제 자습을 줄 생각이에요. 아직까지는. 네. 김성주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건 카톡으로 전달해 줄 테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